잠시만요. 근데 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짚어 보이긴 해야 될 텐데 저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공식선거운동 전부터 이재명 후보,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재 파기환송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공세를 폈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것도 예고한 상태였죠. 대법원이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어떤 판단을 내리셨어요? 저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 자체를 시도했다는 게 민주당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 자체에서 절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지나치게 신속했던 것도 아니다. 적정하게 진행됐다라는 심리에 대한 경위를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선고 나기 전에 이건 무죄가 되더라도 문제다라는 주장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환영하는 메시지까지도 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는 게 과연 졸속이다라는 거 때문에 이럴까요? 졸속이 아니라 무죄 안 나와가지고 불만이다.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청문회를 통해 부른다?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평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대법관들 사이에 무슨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법관 윤리에 의하면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면 법관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부른 거는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불러놓고 호통치는 모습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고 사법부는 땅에 떨어지는 게 됩니다. 상권 분립은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원래는 15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국민의힘선 이 자체가 또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애둘러서 했었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근데 지금 속보 다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 아예 대법관 10몇 명도 다 불러서 하겠다. 안 나오겠다면 뭐 민주당도 강제로라도 뭐 증인 다시 신청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저희 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일 날 예정된 청문회가 100% 열린다라고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서 뭐 별말을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분명히 그 전에도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말해도 되겠네요. 저는 분명히 이게 사법이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 거 저는 분명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맞게 이 사법부에서 이 보조를 맞추는 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한마디 드릴 수가 있다고 보고 저희 민주당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됐다고 유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 절차라는 것은 뭐 1심과 2심 결과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꼼꼼히 보는 것이 맞지 관례에 맞게 연구관들의 뭐 보고만 받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3일 만에 80만 명 넘게 정보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국회로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청취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심리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봤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시는데 이틀이 아니라 사건 접수돼서 한 30일간 봤다라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되거든요. 왜 민주당이 자꾸 이틀 이렇게 하는지 그건 선동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내용 자체가 쟁점이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논증까지도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성필 부위원장님처럼 우려스럽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려스러워서 졸속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실 때는 소수 의견 내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에 대해서도 욕보이는 거다. 이 부분까지 같이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은 상고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냈는데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분들도 졸속이라는 뜻인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장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 전국 법관회의도 열리잖아요, 성춘 부의장님.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법관들도 하겠고 아직은 모르는 거죠. 민주당이 정말 이틀 뒤에 이거를 정말 강행할지
어떤 뭐 강제 절차를 밟을지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또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다양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게 말씀드릴 게 없고 그리고 그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청원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 검토했느냐 이걸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용에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박 논리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반박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2심 무죄 판결에서 주된 논리로 쓰였던 것이 논거로 쓰였던 것이 본인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결했던 과거의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꼼꼼하게 반박하는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모든 국민을 설득할 만한 판결문을 쓰지 않은 것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법원이 좀 더 받아들이고 설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처럼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게 소수 의견도 다수 의견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상당수 알겠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입장을 냈습니다. 불출석하겠다는 얘기까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련 청문회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